제가 출연하는 뉴스토마토의 그 노영이 뉴스인사이다. 원래 수요일날 아침 원래 8시 한 15분쯤에 했죠. 근데 이제 일종의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7시 한 45분, 50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단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지지난주까지 KBS 시사본부를 단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었다는 자부심 마무리했고, 전주리 아나운서가 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제 또 해달라고 해서 딱히 소프트하게 갈 거니까 저는 사실 이 꾸준함,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그렇지만은 어떤 대안, 냉철하고 차가운 대안, 그리고 공감, 이것을 제 주요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노영희 변호사의 어떤 정파적 편향성으로 불편하시다더라 하더라도,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제 정치적인 포지션의 입장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여튼 월요일 좀 이른 시간으로 옮겼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문경. 사실 소방 장비가 열악하다, 500도, 이제 1000도 바꿔야 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장비, 특히 무전기 같은 경우 그런 거. 근데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게 있습니다. 누가 될 수도 있어 갖고, 소방관들한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론과 그 실전을 겸비한 진짜 이런 거죠. 대대장급, 중대장 혹은 대대장급. 그러니까 소방장처럼 이제 진압대장은 있어요. 진압대장은 불 끄는 가서, 그리고 행정하는 서장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을 시스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소방 쪽에서 그래도 조금 나름 여러 얘기를 해오신 분들의 적지 않은 중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주저했지만, 제가 이제 경찰 관련된 부분에서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이 개별 수사관들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팀장급, 적어도 경감, 경정, 그러니까 사건을 전체적으로 딱 보고 판단해서 정확히 이걸 지휘하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도 맨날 계급에 치이고, 그러니까 사실 먹어도 경위, 경감까지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위에 있는 경정애가 진짜 돌통이고, 아니면
계급만 앞서지고 경찰대 출신이고 뭐 능력도 없는데 뭔가 좀 지가 좀 화려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깝죽거리다가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뭐 중간에 무슨 수사 심의가 아니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핵심적으로 그런 겁니다. 돌격소대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돌격소대장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게끔 정확히 해주는 적어도 대대장급 정도. 어차피 그 사단장급 올라가는 애들은 또 다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뉴욕 소방서장이 9.11 테러 때 소방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실정과 이론을 겸비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적어도 실패는 해도 실수는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소위 말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제 그 소방서부터 해갖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 끄는 경력 들어가서 하고 그것이 경력이 돼서 탁 승진을 해갖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지금의 과장급까지 올라가서 소방서장까지 가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사관 10년, 20년 하고 형사과장까지 해서 경찰서장 아니면 형사과장까지 가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소방행정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꽉 장악해서 야 딱딱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판단해갖고 정확한 인력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소방관 부족하다. 부족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인력이 충분하면은 사실 같은 맥락이죠. 인력은 보충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인력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실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니 현장 상황 파악에 미진해 갖고 지금 이 문경 사건에서 이게 진압을 이렇게 함부로 그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소방 관련된 전문가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고 제가 좀 한 말씀 거드는 것 뿐입니다.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우리의 경찰과 또는 소방의 고질적인 문제다. 즉 진짜 실전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리더십이 위로 올라가서 진짜 그들의 리더십이 되지 못하고, 소위 소방 간부학교 나와갖고 걔네들 조금 하다가 실제로 그냥 행정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걔들은 일부지만 그 맨 윗대가리들은 그냥 행안부 같은 데서 낙하산으로 오거나,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권한을 주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비용을 들이고 장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YTN에서 동료 사망 등의 충격을 받아갖고 소방관 10명 중 4명이 PTSD, 우울증 증상을 겪는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방심리, 그러니까 경찰심리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심리관은 리서 웨폰 미국 영화처럼 미국의 경찰서처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쭉 본 다음에 이상 징후 보면 걔를 끄집어내갖고 몰래 끄집어내서 무엇인가 이거 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탐지해내갖고 현장 부적격이면 치료한 다음에 뭘 하든 이렇게
스스로 뭔가 찾아오게 한다? 말도 안 된다. 소방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소방서 아니면은 이런 급에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소방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소방 전문 병원 안에 이런 뭐 지금 여기 소방 심신수련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심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PTSD가 있는데 그걸 거기 가면 딱 없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애초에 이런 형태의 그 소방 활동에서 그것을 조금만 겪었을 때 쉽게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형태의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무리한 진압, 공포심이 들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간이 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예화. 뭐 그건 또 기계화랑 연결이 되겠죠. 그런 걸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맨날 그런 거죠.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잊지 않겠다라고,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고요. 누구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알량하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방 관련 예산 있으면 다 삭감. 그리고 소방 관련돼 있으면 삭감. 아니 보지도 않아. 누구 하나 죽어야지 그때 거들떠보는데, 지금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가서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얘들이 실제로 뭘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낯간지럽지도 않는지, 참 쪽팔리도 않는지,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그걸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눈물 흘려주고, 그거는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든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국회의원 누구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자들은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해야죠. 그리고 모르면은 그 소방 이런 거에 모르면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좀 이걸 좀 대안을 내놓아야지. 이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죠. 똑같이 반복되면 내일이라도 똑같은 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참 한심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난 앞에 시민덕기의 그 경찰 시스템 문제 나왔죠. 소방도 시스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의, 안전 이런 걸 가려고 할 때 명확히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우리가 진짜 이 깊은 곳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세월호 참사 그렇게 겪고도 지금 이 비슷한 급의 그 배 한번 불시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이 소방관 PTSD 부분이나 경찰관 PTSD 부분, 특히 이런 위험한 직종에 물론 이들만 위험하지는 않지만 교정직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이고 깊은 어떤 바꿀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런 기사,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 무슨 인사철에 뭐
무슨 검사장 얻어 됐는데 무슨 온화 그 무슨 기획통이고 무슨 뭐 어디에 뭐 무슨 저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경찰청장 뭐 누가 뭐 서울경찰청이 됐는데 걔가 뭐 업무 역량이 뭐 딱 개소리. 전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왜냐? 왜 안 믿느냐? 걔들이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중앙지검장이 왔어. 아니면 서울 서부지검장이 왔어. 아니면 뭔가. 그럼 걔가 거기 갈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검찰에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공적 수사가 아니라 정확히 이 검사가 초임부터 어떤 일을 해왔는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사건 기록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데 이게 유죄가 났고 무죄가 났고 이게 해서 어떤 게 했는지 지들끼리 상 주고받은 거 말고 객관적인 기록들. 그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과 기록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탁월하네? 얘는 진짜 무슨 조직의 신망이고 지랄이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홍보하는 애들이 해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거. 저는 특히 경찰청장 경찰 무슨 저 치안감 이런 거기는 1도 안 믿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어느 서장 뭐 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사건을 했던 어떤 기동대에서 뭘 했는데 그때 뭘 했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가 무슨 직책을 맡아서 문안을 했다. 그럼 인정하는 거죠. 그 분야에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시민들을 설득, 얘가 진짜 얘가 되는 이런 거지. 지들이 던져준 무슨 경찰서장을 했고 뭘 했고 이런 거 평가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무슨 이거 근거도 없는 거 지들끼리 보직 주고받은 거 올려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가 했는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그 보도 자료를 딱 냅니다. 조직의 신망을 주고 무슨 탁월한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개소리라는 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고 공무원 생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 미친 개소리죠. 여기 지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JIBS에 제가 이분을 폄훼하려고 그런 것도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번 이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보죠. 이런 기준 하에서 제주 소방의 첫 여성 사령탑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장 전문가 땡땡 고민자 소방 준감. 아마 소방 준감은 이 소방관들의 계급 고위 계급일 겁니다. 맨 위에 치안감이도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제주도의 소방에서 최고죠. 여성이라고 하는 고위직이죠. 고양이고 이 사람이 광주본부장, 서울소방학고장, 서울동부서장 이렇게 했어요. 그건 그래 그건 봐. 그건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가? 근데 이 사람은 1984년에 소방사, 그러니까 맨 밑에서 공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죠? 그건 뭐 40년차 베테랑 소방 공무원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차 베테랑 공무원인지 한번 좀 근거를 대보시죠. 아니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소방청 제도분석과장, 고위직의 이런 거는 그냥 지들끼리 수평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방호구적과장 이런 거는 다 서장급 그 윗대가리에서 주고받은 거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1년, 2년, 1년, 2년 왔다 갔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소방장, 소방위, 소방령, 적어도 소방위,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뭘 했는지.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얘가 순경부터 시작했는데,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거기서 한창 일할 때 몸에, 진짜 일이 몸에 팍팍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몸에 탁탁 맞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과를 얻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딱 나와. 얘는 적어도 어떤 경찰로 보면 얘는 저기 그 중부서 강력에서 10년 넘게 하고 뭐 범인 잡은 거 보고 아니면 사건 해결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탁탁탁 되는데. 아니면 서울 뭐 예를 들면 어떤 서울도 경찰서도 중요한 데가 있고 조금 급지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사건 수요가 좀 떨어지는 데가. 그걸 통해서 얘는 이 가장 핵심적인 보직의 자신 경력의 핵심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얘는 수사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예를 들면 정보과 갔다가 아니면 저기 경비 어디 뭐 저 도로 댕기다가 대충 수사도 돌고 그러다가 어떻게 갖고 승진을 왜 했어? 그러니까 과장 이상 그 이상 올라가. 거기서부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올라갔어. 거기서부터는 경력 만드는 건 쉽습니다. 왜냐? 과장 서장은 쉽게 말하면은 이건 도장 찍는 거지. 생각해보면 뭔가 지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사통이니 기획통이니 이건 개소리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소방에서 아니면 경찰에서 아니면 교정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진짜 이 부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언론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들도 대부분은 뭐 중앙이든 뭐다 그냥 소방청에서 보도자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죠? 경찰청에서 보도자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이 고민자라는 사람을 제가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을 모르기도 하고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경찰 어느 이었다면 제가 뭐 누굴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통박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계급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공무원들의 어떤 경력을 만드는 거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하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JIB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방과 중앙 조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뛰어난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정통 지휘관을 평가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바꿔보면은 지방과 중앙 조직을 두루 거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 높은 계급 때, 낮은 계급 때. 그냥 이것저것 도로 댕겼다는 의미 아니야? 역으로. 그 다음부터 합리적 혁신적은 그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평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있어야지 내용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겁니다. 내용과 평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소위 밝아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신망이 두터워요? 그 업무 추진력, 지휘관 중에 추진력과 업무 기획과 신망이 두텁지 않으면 어떻게 지휘관을 합니까? 예? 이거는 평가죠. 그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적합한지 아닌지 제가 모릅니다. 이건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 일부지만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제의 현장에 뛰어난 전문가,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표현도 평가니까 적절한 형태의 교육 훈련을 받고 거기에 맞는 현장 지휘관이 없다. 그거를 육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나머지는 뭐냐? 토제죠. 이 사람한테 소방학교에서 그럼 뭘 배울까요? 소방학교에서 구조진압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를 어떻게 알고 그걸 실제로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그게 실제로 됐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왜 경찰학교라든가 경찰관의 이 시스템 문제라든가 평가 문제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냐면 그게 가장 시민의 촉점에 있는 치안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지만 왜 돌아가셨는지 솔직히 그 진입을 누가 평가했는지 진짜 진입한 게 맞아? 몰랐잖아요. 몰랐다는 건 3층에 식용유 통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진입하기에 철구조물에 스티로폼 패널인데 누구 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지도가 없어. 건물 지도가 없고 건물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가 없어. 근데 사람이 저기 있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나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죠. 제가 이걸 진압대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지금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 모르겠어요, 전. 그거.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걸 좀 더 평가를 해봐. 그냥 잊지 않겠다, 눈물 흘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죽습니다. 트라우마 병원 봐야 뭐예요, 센터. 트라우마가 오기 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얘기가 나왔길래 그냥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라도 떠들어 줘야지 뭔가 바뀌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